시니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원래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원래 12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너무 바쁘시고 또 저희들이 좀 들어야 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우리 선배님들한테 듣고 싶고 그래서 좀 일찍 정해서 오늘을 정했는데 초청은 저희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기로 하신 분은 한 2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아직 좀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요. 우리 여사행 선교사님이 필한선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사 2000명 시대에 필요한 필한선역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대구 선교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한선역과 지선협의 역할과 협력 혹은 통합을 위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영석 선교사님 그리고 필한선역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서 강진성 선교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는 분 오시라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붙잡받은 제안은 필한선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5분 내지 10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 협의회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1982년도 맞죠? 우리 처음에 제이든 말이 제이든 말은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는 우리 선교사 총수가 40명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이제 선배님들이 제안하게 된 조직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교사라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좀 핸섬하고 키도 크고 기독교도 좋은 한국의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이 안면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밀어줬지 않은 소문을 확 퍼졌어. 그렇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가 그렇게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행동, 길이 조금만 이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온 선교사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 이게 방문하고 굉장히 신소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좋은 일이라면 좋은데 그렇게 좋지 않는 일로 인해서 구성지역으로 되고 그래서 실상을 알아보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 우리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대적으로라도 우리 신변을 지키자. 도매금으로 명확하는 그런 때에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지키자. 그리고 좀 모여서 친교도 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초창기니까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40여 명이 중국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한선협의 시작입니다. 그래 쭉 넘어오다가 91년도에는 이 한선협을 발전적으로 개최하고 수가 많아지니까 선교 단체 협의회로 그렇게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의 이 필한선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목을 유지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필한선협이 되어야죠. 참 이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필한선협의 위치와 관계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재현에서 구성민 조직 그리고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공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필한선협이 처한 이 환경은 많은 선교사들 지금 한
필리핀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이 대충 오피셜한 그런 통계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2,000명 전후가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명 전후에 속하는 이 선교사 중에는 정식으로 선생받아야 교단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교단체, 그리고 노예 파송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받는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평신도로 와서 사업상 오면서도 선교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유학생들 중에서 선교사 비자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줄로 합니다.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아마 2,000명 정도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창기에는 선교사 협의회, 선교단체가 하나였고, 그 다음에 오면서 두 가지, 두 단체로 하면 그렇게 잠시 조직이 나눠질 때가 있었습니다. 교단 선교협하고 두 개의 다른 또 선교단체가 이렇게 해서 오다가 또 없어지고 또 오늘 필요한 전적으로 하나의 이름을 가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한 환경에 있는 필리핀에는 필요한 선정 외에 지선협이 조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선협이 아마 9군데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1개 좀 되죠. 일로일로도 있고, 심지어는 민도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 40주년 그 행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벌써 이 정도로 많이 자생했습니다. 그리고 명목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선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선님이 찬성하고 활성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아마 짚어보자면 지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필리핀 전체 북쪽에 저 두개가로를 위시해서 저 남쪽에는 띠위까지, 민다나오 띠위 거기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민도로 팔라완 여기도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큰 모임을 가져도 이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상당히 선교사들이 100명 미만일 때는 모이면 거의 한 80명, 때로는 100명까지 모이기가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대체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사역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정보를 얻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모이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각자 선교사들이 할 일들이 있고 지금 한두 가지 사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불려도 모든 사역이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때에 선교사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및 단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무심자의 부재입니다.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바쁜 것이라도 그만두고라도 잠시라도 이 단체를 병행해서라도 내게 조금만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꼭 참석해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해서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좀 내가 꼭 필요한 어떤 이런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전체 중앙에 있는 이 선교 단체가 그 욕구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니어리티가 무시된 강화된 이런 리더십 때문에 리더십의 이 부재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데 상당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리티를 무시해버리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어느 단체든지 질서가 무시되면 그 단체는 건강하게 전송할 수가
없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뢰를 받는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선협이 이 애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친교와 정부 교환 서로의 신뢰를 보호하게 하는 이유보다도 정치적인 이슈에 완전히 여기 휘말려가지고 그동안 많이 여러 사람들을 마음고생시키고 오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대기까지 상당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선협이 태동하고 성장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죠. 중앙에 가봐야 그래서 가서 신방만 하고 마음만 상하고 우리 길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주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40년사 일 준비하면서 과정에서 전체가 이제 많은 각 지선협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봤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연장이 왜 해야 됩니까? 아무런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에 이 단체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 다바오 뭐 북선협에서는 선교사들이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이 비자 문제도 각 선교 단체에서 극적 지선협에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는 중앙에 있어야 하는 중앙에든 단체가 있어야 하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대체적인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요런 우리 환경 속에서 이제 한선협이 다시금 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이 저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시작했었던 거기에서 거의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단체의 목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적으로 모여서 큰 특별한 어떤 공동 사역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서로 이제 안위 그리고 비상연락망 그리고 대정부 관계에서 대정부에 관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도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개별 선교사 그리고 각 교회 개교에서 파송한 이런 선교사 여기 와서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동자적인 사역을 할 때 필요를 느끼는 이런 선교사 비자 문제 이런 걸 우리가 공동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 되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체로 친교 위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한선협하고 지선협하고의 관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안전이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필선협은 지선협을 대표하는 만한 무짐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나 지선협의 전폭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총회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 민선교 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선협의 지원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필한선협도 10개의 지선협에서 델리게이트들이 참석해서 함께 조직을 했으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마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지선협과의 관계 정립,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선협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지선협이 빠져버리면 지선협이 외면시하는 그런 선교단체는 여기서 우리 바람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중앙에 위치한 이 필한선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목까지 되고
우리 중앙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싶은데 지선협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참여를 거부해버리면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선협도 아우르고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다가 이 중앙의 이 한선교 단체는 이름은 필한선협 같은 이런 단체는 교단 중심으로기보다도 먼저 지선협이 전부 다 교단을 아우르고 모든 선교사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지선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뜻밖의 알아보니까 어떤 한 지역의 선교 단체가 되고요. 이 선교단체는 각 선교단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멤버십 때문입니다. 그 구성원 중에서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개교에서 온 선교사 이런 분들 샌딩 바디가 없는 그 개교회 선교사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온 선교사들을 다 회원으로 아우르는 받아주는 그런 선교단체를 전년 선교단체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40년사 우리 대회 갈 때 그분들 초청했더니 그분들 어제 그분들이 참석하면 우리는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참석을 못하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 멤버십 문제 이거 참 우리가 상당히 해결해야 되는데 중앙 차원에서는 힘듭니다. 지선협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지선협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 선교사 이 멤버십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런 규정을 정해하고 이 규정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회원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각 지선협에서 파송한 이 대표들로 이 중앙회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지선협에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회장단을 여기면서 일정한 기한 정한대로 책임을 지고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선협의 관심을 얻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한선총 그죠? 한선총 회장을 할 때가 94년도인가요? 그랬거든요. 그때 북선협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북선협에 가서 우리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 1박 2일 가서 그렇게 시간 갖고 토의했는데도 이 멤버십 때문에 결국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와서 아마 이 문제가 아직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선협을 아우르는 그런 방법으로 임원들을 회장단을 돌아가면서 소문으로 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 교단 선교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교단 선교단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선교단체는 그렇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 교단 선교사들도 다 지선협으로 지선협에서 멤버십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선협과 이 중앙회가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이런 문제는 각 지선협에서 하게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대정부 관계에서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모여서 좀 이런 사역들을 좀 잘 협의해서 업무를 분담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중앙에서는 각 지선협의 그런 액티비티를 좀 격려해주고 또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이렇게 건전하게 가지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한선정이 보다 더 나은 그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연합하고 같이 두세 사람은 삼겹살은 끊을 수 없다고 나 하나에 돈은 약한데 두세 사람이 같은 분야를 만들어서 학교 분야나 학교 쪽으로 또는 뭐 저 교회 개척 분야는 개척 분야로 훈련 분야는 훈련 분야로 같은 계통의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이 돼갖고 같이 연합을 한다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하려면 지금 우리 필 한선총이 샌딩 바디가 교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 교단으로도 몰려서 정책적으로 해도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개개인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역을 하겠다 이러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에서 오는 것도 어렵고 그 돈 갖고도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 뭐 한인교회를 한다든가 또는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뭐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연합체계나 이런 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 필한선총이 정확하게 제시해서 선교사들에게 구심점이 되어주어서 그런 것을 잘 안낸다 그러면 아 이게 참 필요한 기관이구나. 그래서 돕고 여기에 가면 산다라는 게 생길 줄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너무나 나팔꽃도 그냥 두면은 힘이 없어서 쓰러지지만은 전봇대에다가 감고 올라가면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필한선총이라는 존재가 이 전봇대 같은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려면은 그냥 뭐 너 회장하고 부회장은 이래서는 그게 안 되고 정말 뭔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그런 안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필한선총을 지지 안 해도 저절로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고 협력하게 돼 있고 또 앞으로 필한선총이 나가야 할 방향들이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필한선총이 계속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뭘 좀 드시면서 하실 거죠? 네? 마이크 볼륨이 없어도 준비될 것 같고요. 제가 급한 주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4주 채가 이제 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고 저한테 뭔가 할당이 됐는데 저는 그냥 평상시의 소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한선역과 지선의 역할과 협력원 통합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선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제 사역의 특수성상 바기회에서 5년, 한방과 안개에서 5년, 이제 마닐라본에서 10년, 이렇게 12년째에서 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각 지역 지선역을 경험해본 어떤 행운을 제가 갖게 된 거죠. 필한선역에 우리가 어떤 나아갈 방향이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아직도 저희들이 논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한선역의 존재 당위성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과연 한선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아까 배상현 목사님 얘기하시고 정말 목사님 얘기하신 것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런 존재의 당위성이 먼저 시니어 선교사님과 또 한선역 리더들에 의해서 확고하게 정립이 된 이후에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선역이 필요하냐? 지선역이 잘 가고 있는데 교단별로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지선역이 배제된 한선역은 존재 가치가 없고 또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가꾸지 않는 정원이 저절로 잠처럼 무성해지듯이 무관심한 분들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필한선역이 태동하기 전에도 1년간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거기에 성공한 목사님이라든지 어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목사님 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정말로 발로 뛰면서 자기 시간과 경비를 선교사를 하루를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바오에서 바리오까지 다니면서 각 지선역과의 연계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회원을 250명 가지고 있는 동성협의회에서조차 참석한 분이 임원들 몇 분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장은 무시하고 이게 태동 아닌 태동을 한 시점에서 과연 지선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런 어떤 관시들과 질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뭐 해야 되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음껏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장에 초대해 있을 때는 발을 담그지 않고 있다가 과연 몸부림을 쳐서 겨우 새싹을 키웠는데 키워놓고 가꾸면서 만들어가는 발전적인 생각보다는 그 새싹을 밟아버리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끼리 잘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는 한선역과 지선역의 역할과 관련돼서 제가 뭔가 의견을 개진하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뭐 다들 여기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시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또 연배가 적다 하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미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14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본토에 14년 이상 거주 35세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린턴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제 친구 교수가 그저께 만났는데 이 목사 요즘에 교수해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왜 그랬대? 아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은 누가 많이 아느냐의 문제보다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있지 않을 때는 책 한 권이라도 더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이 가방끈 긴 사람이 잘난 척하고 지식을 던지는 그런 사실이 있었냐고 그런 어떤 시절이었지만 이 카카오톡 앞에 인터넷 앞에 치면 나오는 이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미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를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주권 국가 이상의 파워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텍사스 주라든지 뉴욕 주라든지 주정부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고 주정부는 독립국가 주권국가의 대통령 소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미국 주가 왜 연방정부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연방정부 산하에 입법사법 행정부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산하에 14개의 부서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부, 사회부, 뭐 지식경제부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혼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는 거죠. 각 개인의 선교사보다는 그 각 개인의 선교사가 지선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일이 있고 그 지선역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나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지선역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연합체인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훨씬 힘이 있다는 거죠. 이건 파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 연방정부와 국방, 외교, 그 다음에 조세, 화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주마다 다릅니다. 텍사스 주는 저희들이 외국 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텍사스 주 면허를 바꿔주지만 뉴욕 주는 다른 거죠. 거기서 또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지선역이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선역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누가 중재하냐는 거죠. 제가 어떤 당일호를 하도 제가
내치게 많아지고 한선엽 연방정부의 단일화를 자꾸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대안을 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주정부 간의 마찰 문제, 그걸 어떻게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국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조세라든지 화폐, 뭐 캘리포니아 화폐가 다르고 텍사스 화폐가 다르다면 그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 지선율이 다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율이 잘 가는데 왜 연방정부인 필한선율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기호가 그동안의 비자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어떤 모습으로 잘 갔습니다. 그러나 반기호 지선협이 필리핀 선교사에게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국방을 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이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론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상생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금 개인 선교사도 충분히 지선이 없어도 먹고 살고 사역할 수 있는데 왜 지선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선이 저는 동선협이라는 가장 큰 거대 지선협 단체에 속해 있지만 동선협이 저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나 동선협이 있기에 친교 단체로서 어떤 어떤 예사를 당했을 때 같이 학교가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떤 연합의 의미를 지선협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왜 한선협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고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은퇴를 하셔야지 한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선협 리더들은 그 부분에 어떤 그 백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또 뭐 그 회원권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필 선교사 가장 많은 우리 전체 활동가인 최강희 선교사님이 올린 글이 있었고 김정용 선교사님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진 것들이 한선협이 지선협을 부분 집합으로 얘기하는 뜻도 아니고 아니면 뭐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자는 측면에서 건설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기쁘고요. 만약에 미국이 연방정부가 구성될 때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데 미 50개의 주정부에서 동일하게 상원의원 2명씩을 사이즈에 구분 없이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상원은 2명씩이 각 50개 주에서 나서 100명의 상원을 구성하고 하원의원 435명은 이제 비례대표, 인구 비례로 구성을 하고 얼마든지 250명의 단체를 가진 동선협과 한 50명의 단체를 가진 민선협에서 인구 비례를 위해서 하원 의원처럼 이렇게 대표를 파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협이 사이즈는 작지만 동일한 지선협이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상원의원처럼 인구비례와 상관없이 존재성에 근거해서 어떤 대표를 파송하고 이런 분들이 연합에서 한선협을 서포트하되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전체 미시민권들에 의해서 투표로 된 거기 때문에 한선협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지선협의 긴밀한 연합과 어떤 서포트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얼마든지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니어 선교사가 우리끼리 잘 가는데 지선협으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를 던져버리면 이 우리 연합체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법론은 풀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이제 태어난 아기는 그 아이가 잘될 놈이 될지 아니면 못될 놈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키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양육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니어 선교사님이 아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저도 중견 선교사님 되잖아요. 20년째가 됐으니까 저희 중견 선교사님이 선배님들을 뒷받침하고 젊은이들을 끌어주면서 이제 좀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필리핀 선교사회만 연합체 하나 같이 보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2,000명 얘기하셨는데 유니트로 보면 제가 가진 동기는 700유니트라고 봅니다.
그 이상을 넘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동선협이 지금 250유닛을 볼 때 동선협 같은 다른 지선협이 2~3개가 돼야지 1000이 넘어가는데 전부 다른 지선협들은 50에서 60유닛이잖아요. 그게 10개나 하면 500이고 동선협 250 하면 600, 700, 8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닛으로 볼 때 제가 가진 데이터는요. 어쨌든 700명의 유닛 플러스 와이프까지 칠드런까지 합해서 나인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2,000명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선교사 협의회가 연합체 하나 없이 가는 선교사회가 있고 지금 이런 어떤 지름탄 어떤 혼란 속에서 가고 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동안 정치꾼들이 흔들었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연합체가 싫다. 정치꾼을 보는 게 아니라 연합체의 의미를 봐야죠.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 교회 안 가다가 예수를 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야 돼. 저희들이 정치꾼이 판을 쳤다면 이제 정치가를 만들어야 되고 좀 발전적으로 우리 선배님들과 저희 중견 선교사들과 리더들이 나서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씨름하는 한선으로 이 빌빌 선교사님을 놓아야겠다. 그게 제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무슨 필 한선님이 생겨서 이영석 선교사는 개인이 뭐 얻어먹는 거 있습니까? 무슨 뭐 리더 하겠다는 겁니까? 제의를 하기로 바쁘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위성을 가지고 아직도 논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선협과 지선협의 역할과 분명히 통하는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모델이 분명히 있고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좀 풀어가기를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드리고 제가 좀 열을 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해 있으면서 이중으로 속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면 700보다는 900유닛 정도는 충분히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비자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 나인지 비자로 여기 이미그레이션에서 선교사 미셔너리 비자로 갖고 있는 5,000명이 넘고요 현재. 그다음에 그 지금 말한 대로 유닛하고 싱글 선교사하고 그냥 개인 파송으로 나와 있는 선교사 평균도 선교사 합쳐서 한 1,000유닛 정도 됩니다. 부부가 제가 부부가 다 선교사. 제가 7~8년 본 것은 또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이민국에서 선교사 미셔너리 비자로 갖고 있는 통계는 정확하게 5,600 얼마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2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요거 한 거는 이제 각 교단과 지선협의 유닛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가 문의를 했고 그게 들어온 유닛수들을 그대로 통계를 낸 거니까 일단 여기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 소속 안 돼 있는 또 그런 유닛들도 있으니까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을 더해서 900에서 1000유닛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필한선협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우리 강진석 선교사님 네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필한선협 발전을 위한 제언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말해온 지선협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발전이나 이런 것들 여상일 목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훈 목사님, 또 이경수 목사님 아주